즉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언어보다는 내가 오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단어의 말로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아이가 행복해 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포옹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능력도 좋아진다고 네.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네. 생기고 또 기분도 전환되고 또 심지어 근육도 발달하기도 네. 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를 자주 안아줘야 다이어트가 되겠군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정희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해보시니까 가능한가요? 하루에 3가지씩 서로 상대방 칭찬해주기. 자, 이게 3개월만 끌어가시면 점차적으로 칭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쉬운 것, 즉 몰라는 것들이 아니라 아는 것인데 실천하지 못한 것을 올해는 실천해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첫 강의를 이렇게 공감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부모와 또 친구들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 공감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공감 수업이라는 주제로 추정희 박사님과 함께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옹과 스킨십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뭐 강아지가 됐든 늑대가 됐든 아니면 호랑이가 됐든 보면은 다 갖다 몸을 부비고 핥아주고, 그죠? 포옹과 스킨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니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포옹과 스킨십에도 공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해 보시죠. 자, 포옹하고 스킨십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스킨십에 포옹도 포함되는 것 같기는 네. 해요. 하지만 포옹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일단은 포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앉는 것도 공식이 있다 이거죠? 네네. 네, 그냥 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안 와도 네.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장과 네. 심장이 좀 맞대면서 네, 지금 이거 듣는 분이 이럴 거예요. 아니, 앉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식까지 외우라고 그래.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 그래서 심장과 심장이 맞닿으면서 같이 이렇게 안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과 심장이 맞닿으려면 심장이 어느 쪽이죠? 심장이 약간 중심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럼 왼쪽과 왼쪽이 닿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야 될까요? 왼손을 들어야 될까요? 왼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그냥 왼손만 들고 있으세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안아서 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도 반드시 왼손이 들겠죠? 그리고 안으면 왼쪽과 왼쪽, 즉 심장에 뛰는 소리를 서로 느낄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예. 두 번째. 그리고 포옹을 하면서 항상 공감 언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까지도. 예를 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공감 언어가 많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랑스럽구나. 자랑스럽구나.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제일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구나. 네, 자랑스럽구나. 자, 그럼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왔어요. 자, 그럼 엄마가 왼손을 들고 이렇게 우리 아이 수고했어 이렇게 하고 미리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거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남편이 퇴근해. 자, 안아줘. 네, 안아줘. 자, 뭐라고 어떤 언어가 필요할까요? 여보, 너무 오늘 애쓰셨어요. 오늘 애쓰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방전됐던 에너지가 네. 팍 충전되겠네요. 네. 물론 부인 나름이겠지만 그것도 하여튼 하여간 충전 엄청 될 것 같아요. 네. 네, 언어가 꼭 필요한데 그 언어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즉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언어보다는 내가 오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단어의 말로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아이가 행복해 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아이에 맞게, 예를 들어 아이가 아침에 좀 시무룩해서 갔어. 그럴 때는 좀 거기에 맞는 언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유치원에서 전화 왔어. 오늘 친구하고 다퉜다고. 자, 그럴 때도 좀 위로의 단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그때 맞는 언어가 필요하다. 네, 또요. 자, 첫 번째, 안아주는데도
자세가 필요하다. 네. 둘째, 언어가 필요하다. 네네. 그럼 셋째 또 필요한 게 있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거를 네.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천하는 하루에 몇 번 실천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고 행위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남편 퇴근했을 때 한번 막 뛰어나서 남편 안아보세요. 물론 남편이 깜짝 놀래요. 뭐 언제 내고 뭐 걸렸나 고민하겠는데 중요한 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쉬워요. 생각은 되게 쉬운데 행동은 어려워요. 네, 이거는 뇌를 연구하는 저희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뿐이지 사실은 쉽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족끼리 포옹을 스킨십을 한다는 거는 그 가정이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살아있다. 그 가정이 살아있다. 그거는 스킨십 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포옹을 하면 네. 공감 능력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근데 포옹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능력도 좋아진다고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네. 생기고 또 기분도 전환되고 또 심지어 근육도 발달하기도 네. 하고 또 포만감이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네.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장점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아내를 자주 안아줘야 다이어트가 되겠군요. 네. 자, 보세요.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포옹을 하면서 사나? 즉 남편이 퇴근할 때, 아침 출근할 때 최소한 하루에 2번 정도는 포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2번마저도 안 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언제 시간인가 우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줘라? 포옹해주고 네. 토닥토닥. 그렇죠.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이 스르르 녹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대단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네. 걸 실제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원에서 네. 아이들도 많이 안아주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안아줘요. 네. 선생님들도 많이 안아주고 네. 또 학부모님도 많이 안아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지금은 네. 언택트 시기이기 네, 네. 때문에 좀 조심해야 네. 되지만 아이들을 안아줬을 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생님이 힘들거나 또 이제 저랑 경험이 많이 없었던 네. 선생님들 있죠. 경력이 작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안아주면서 네. 저 친근함을 느끼려고 하고요.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가정사에 뭐 이런 어머님들 아니면 가끔 이렇게 오시는 어머님들 보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안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어머님들을 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보통 저랑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고 네.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어머님들은 이게 포옹이 자연스러워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은 어색하죠. 저도 어색하고 네. 어머님들도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정말 제가 그 어머님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데. 그렇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나 방송에서 봤나 왜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네. 사망한 아이 네네네. 그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그 얘기 좀 잠깐 해줘 보세요. 네네. 이제 이 시드니 네. 호주에서 이제 남매를 네. 남매를 갓 출산하신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한 1kg 정도밖에 네.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주 정도 된 아이를 1kg도 안 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된 네. 거예요. 쌍둥이들을.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네. 근데 이 어머님이 아이를 저에게 주세요 해갖고 정말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야 엄마 너 너무 사랑해. 네. 너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계속 안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처럼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생명을 갖게 됐다는 그런 네. 포옹과 스킨십의 어떻게 보면 뭐라 위력이죠. 네, 이게 바로 스킨십의 위력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일상 우리 가정에서도 이 작은 포옹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중2병이 걸렸을 때 심하게 반항하고
그런 위기 아이가 될 수 있는데 늘 포옹했던 작은 습관 하나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 한동안 코로나 전 단계에 부모 교육을 CG로 했었잖아요. 네.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엄마들끼리 포옹하기. 네. 포옹하기를 통해서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엄마들끼리는 아주 오래 만난 엄마들처럼 친숙하게 지내는 것을 저희는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남들끼리도 포옹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추 박사님 얘기한 것도 어머님들하고도 자주 포옹을 하게 되면 오래 만난 사람처럼 친숙해진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하물며 가정에서 이 중요한 포옹의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써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올해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가족이 포옹하기로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되잖아요. 최소한 가족끼리 우리가 포옹하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은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다 안아주지만 최근에는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 스킨십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만큼 못 해준 것만큼 가정에서 부모가 안아주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안아주는 이런 훈련을 시켜준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올바로 잘 자랄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언어도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거기다가 공감 언어까지 보너스를 얹어준다면 얼마나 멋진 아이로 크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키울 때는 그냥 뭐 애는 누가 키운다? 엄마가 키운다. 엄마가 키운다라고 하는 아예 고정 관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왜 부모 교육해도 아빠들이 많이 오시지 않나요? 네, 상담도 많이 오세요. 네. 엄마가 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아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아빠는 진짜 어떤 생각도 없고 아이 교육을 망치는 사람 이렇게 심지어 생각하는 아빠. 아직도 많죠. 당신 돈이나 벌어 애들 건들지 가까이 오지 마.